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0일 법과 인권TV 진행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소셜 네트워크상에 틈틈이 올렸던 매일매일의 작은 생각들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로 대한민국의 법과 인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비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국민이 가진 것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사기, 강도, 살인을 당했다면 마땅히 국가가 피해 방지를 못한 책임을 지고 대의배상부터 실시해야 한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다른 복지는 필요 없다. 피해와 절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국민이 가진 것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국가가 그 돈을 가해자들을 통해서 몰수를 해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들은 당장 피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좀 슬프고 억울한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빨리 정신적으로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재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게 국가가 배상을 미리 안 해주다 보니까 범죄 피해자들을 한번 이게 휘청하면은 이제 뭐 가족도 잃고 패가 망신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사기, 강도,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그 피해 방지를 못한 책임을 지고 대리해서 배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것만 해결된다면 굳이 다른 복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교육복지니 노동복지니 뭐 여러가지 복지가 있는데, 뭐 범죄 피해가 줄어들고 범죄 피해자들이 바로바로 제기를 하고 그러면 굳이 뭐 먹고 살 수 있고 그런데 무슨 복지가 필요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당하고 피해를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사업주들한테도 뭐 노동착취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당하는데, 이런 노동착취 당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면서 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재기할 수 있도록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이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빨리 조사를 끝내서 일단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뭐 이게 거짓말이라든가 뭐 사기, 뭐 보험 사기처럼 서로 짜고 국가 돈을 편취하려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뭐 그 강력한 벌을 내리면 되는 거고, 국가가 모든 뭐 여러 가지 국가 사법기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맘만 먹으면은 이런 조사 같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국가 돈 빼먹기 위한 이런 저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심장들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되려면 국민들, 특히 약자들이 가진 것을 잃게 됐을 때 그때 빨리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무슨 뭐 일도 안 하는 사람들 뭐 노동복지 해준다, 뭐 무슨 혜택 준다, 문화복지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더 일도 안 하고 뭐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빨리 배상해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복지 혜택을 안 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음, 대부분의 국민은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아도 맞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것 같다. 노동자는 직장의 생산성을 사수하기에 자영업자는 고객과 정보의 닥달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안 맞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백수들과 산속에서 약속해만 사는 자유인들 뿐이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위험성 있는 백신을 맞지 않고 싶어도 뭐 여러가지 이유로 맞지 않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인데, 노동자들의 경우는 직장에서
누가 하나가 뭐 이렇게 감염이 되고 그러면 뭐 전체가 뭐 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이 잘못하면 또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 자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직장이 문 닫으면 뭐 굶어 죽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기가 막 맞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단체 분위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고, 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고객들이 뭐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백신 안 맞은 주인이 있다 그러면 뭐 찾아오지 않을 거고, 또 찾아오더라고 또 오더라도 뭐 주인에게 이렇게 백신을 맞아라 이렇게 강제 강요를 할 수 있고 권유를 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뭐 페널티를 줘갖고 압박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이제 남는 거는 백수들, 자유로운 백수들하고 산속에서 약초 캐고 남들과 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고 더 건강하게 더 위험성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이러니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해방 후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민족 단일 국가 건설에 실패한 이유는 자화우를 인정하고 함께하려 했기 때문이다. 본래 자우는 탐욕스러운 4대 문화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편가르기 산물인데, 오직하면 민초들이 무인 집권 시대나 군부 독재 시대를 그리워하겠는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인데, 해방 후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자화우의 그 합작을 통해서 민족 단일 국가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뭐 방해 요소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 이제 분단된 상태에서 이게 뭐 60, 17, 8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화우라는 거는 뭐 민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굳이 뭐 인류 복지라든가 인간 평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화우가 무슨 이념이 다를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뭐 지식인들, 뭐 겉멋 만드는 지식인들, 탐욕스러운 사대부들이라든가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편가르기 산물 아닌가. 자는 자, 우는 우, 이렇게 편가르는 게, 애초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따로 갈 길을 갔었어야 됐습니다. 자아가 좌든 우든 뭐 제3의 중도 세력을 끌고 이렇게 계속 가서 뭐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그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서로 권력 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이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익만 챙기면서 이거 대한민국 혼란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군부 시대, 군부 독재 시대 때는 뭐 저 군인들만 조금 이렇게 좀 무식한 군인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뭐 도둑놈들 없고 치안도 잘 됐고 뭐 먹고 살만 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자유가 조금 뭐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군부나 쿠데타가 이게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를 지킬 능력이 있는 민족이나 국민이 누려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적당한 군인들에 의한 독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경험과 요즘에 대해서 요즘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일자로 쓴 SNS에 올린 서슬퍼렇던 군부 독재 시절 1988년 군 입대하여 병사월급 5,000원에 개처럼 일하고 학대당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나에게 노동청 공무원놈들은 고작 100만원짜리 코로나 고용 안정지원금을 안 주려고 별의별 수작을 부리더니 기어코 탈락을 시켰다. 그 돈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겠다만 제발 정권에 너희들끼리 아부하는 너네들끼리 국민 열쇠 나눠 갖지 말아라, 이렇게 글 썼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 88년에 이제 여름에 6월 정도에 이제 군입대 하면서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뭐 많이 뭐 다치기도 하고 뭐 훈련소에서 다치기도 하고 뭐
심하게 뭐 구타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대에 갔는지 자대에서 또 엄청나게 이제 고참들한테 두들겨 맞고 학대 당하고 그러면서 병서 알고 5천원으로 그 5천원도 뭐 다 뺏기다시피 했죠. 뭐 손님들 고참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생 청춘을 이제 청춘 3년 이상을 3년을 봉사를 했는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공무원들 특히 노동청 공무원들이 고작 100만원 코로나 안정지원금을 안 주려고 이제 여러가지 뭐 조건을 걸고 뭐 심사를 한다 뭐 어쩐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뭐 탈락시킨 것까지 좋습니다. 뭐 탈락 이유를 알려주고 뭐 어떻게 뭐가 부족하면은 탈락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저 조건이 어느 정도 되면 소득이 뭐 몇백억이 아닌 이상은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왜 탈락시키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뭐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라서 이렇게 그 좀 뭐 어떻게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겁을 주거나 뭔가 예? 좀 어렵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뭐 돈 몇 푼 주면서 뭐 이렇게 뭐 국민들을 뭐 이렇게 뭐 가지고 노는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뭐 답답합니다. 이렇게 고용안정지원금에 정책 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노동청 공무원들이 주고 안 주고를 따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뭐 어떻게 탈락을 시키기 전에 뭐 서류가 부족하면 부족하다 자격요건이니 뭐가 미비가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얘네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탈락시켜 놓고 네가 아쉬우면 네가 다시 서류 보강해서 제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 돈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겠다만 제발 정권에 아부하는 너네들끼리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나눠 갖고 그러지는 말아라. 니들끼리 좀 아껴라.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87년 이거 어저께 쓴 글인데요. 어제 87년 고려대 정경대 학부생 400여 명은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시련과 탄압을 두려워 않고 전방입소 교육거부 선언을 한 후 군인들의 가정협박과 위협을 뚫고 야간행군으로 전방을 탈출하였다. 이후 나를 포함한 몇몇만은 끝까지 추가 입소 기회를 포기하였고 45일의 군복무를 다하게 되었는데 이런 황금같은 인생에서 나의 소중한 시간은 아깝지 않으나 민주화 유공자 행세하면서 국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놈들에게는 한마디 하고 싶다. 그때는 민초들 모두가 희생자였고 모두가 국가 유공자 민주화 운동자 유공자 아니었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 87년 당시 고려대 정경대학교 정치경제대학 거기에 이제 여러 5개의 학부가 있었는데 뭐 정치학과, 정치외교학, 정치학과, 뭐 외교학과, 뭐 신문방송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뭐 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400명 이제 남학생들 400명 이 이제 전방 부대까지 가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이제 군부대 군부대 대장이라는 사람들과 뭐 협상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이제 이거 전방 입소 교육을 거부해야겠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했다든가 뭐 위협이 있었는데 이런 걸 뚫고 그 당시는 뭐 군부 시대니까 뭐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진짜 젊은 나이에 진짜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뭐 사회 물정 하나 모르는 뭐 20세 21세의 그런 청춘들이 그냥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밤에 야간 행군으로 전방을 탈출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포함한 몇몇은 끝까지 이제 추가 입소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였고 그래서 군복무 45일 혜택을 못 받고 더 하게 된 거죠. 남들보다 더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중요한 희생인데 이런 황금 같은 인생에서 나의 소중한 시간
이것도 이런 시간도 아깝게 빼앗긴 거지만,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저희 전반급 입소 거부의 어떤 뭐 어떤 투쟁의 투쟁 하나의 단초도 될 수 있고, 어떤 원동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민주화 운동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민주화 유공자 행사하면서 국가 돈으로 호의호식하거나 이런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민주화 운동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한 것처럼 뭐 유공자 만들어서 또 국가 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돈 좀 있으면은 좀 뭐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그냥 명예만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돈 받고 뭐 혜택 받고 뭐 그렇게 되면 역차별이 생기는 거죠. 유공자 자식들을 뭐 이렇게 가산점 주고, 가산점이라는 게 아주 그냥 이게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가산점이라는 게 차라리 돈으로 주고 뭐 이렇게 다른 혜택으로 줘야지. 요즘같이 뭐 저기 1점 차이로 0점 차이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시대에 가산점 뭐 5% 10%는 뭐 그냥 대충 놀아도 합격할 수 있는 저기고, 그게 한마디로 이제 특권층을 만드는 거고. 하여튼간 그때 당시 우리 모든 민초들은 모두가 희생을 하였고, 모두가 민주화 유공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공사조직에는 구성원을 문책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여러가지 기구가 있죠. 감시기구, 감사 조직이라든가 이런 감사관들이 있고. 그렇지만 대법원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형판들이 엉터리 재판을 하거나 망나니 짓을 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 재판을 개판으로 하고 뭐 재판을 뭐 사기 재판, 엉터리 재판을 해도 그 판사의 그 재판 불간섭 특권이라는 게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조기득권 보호 논리 때문에 전혀 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 형판들이 그냥 무법천지인데, 이를 아는 그런 자기들의 재판 불간섭 특권이 있다는 걸 아는 형판들은 뭐 만만한 약자들 골라서 사법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법부가 위계질서도 없고, 판사들 뭐 하급법원 판사들은 판사들대로, 상급법원 판사들은 판사들대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1심에서 뭐 예를 들어가서 지금 엉터리 재판이 있다 그래서 2심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그 판사들이 동료 판사들을 이렇게 뭐 나쁜 판결을 내도 거의 뭐 승소를 시켜준다든가 바꾸질 않습니다. 이제 예를 뭐 전관 변호사들이라든가 변호사가 끼고 뭐 이렇게 지역에서 뭐 뉴스화되고 뭐 기사거리가 되면은 그때서는 조금 이렇게 바꿔주는데, 거의가 이제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 올라가도 바뀌지도 않고, 한번 개판인 재판을 바꾸기에는 엄청 힘들고, 이게 이제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서 이게 사후 감시와 평가 이런 제도가 없으면 매번 이렇게 판사들은 재판을 개판으로 할 수밖에 없고 멋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그만 대기업주 3월 18일자 SNS 올린 걸. 노동자들은 이제 그만 대기업주 정부와 투쟁 하지 말고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해라. 조합도 만들어보고 각자 운영자도 되어보고 전문 경영인도 고용해봐라. 언제까지 업주만 믿고 업주 밑에서 노동만 팔면서 살 것인가. 영업 능력이 안 되면 배우고 익히면 되고, 운영 능력이 안 되면 배우고, 일한 만큼 급여가 적으면 나와서 개인 사업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업주를 상대로 뭘 임금 투쟁을 하고, 집단의 힘으로 인투하여 임금 투쟁하여 월급 올리고 덩달아 물가도 올려서 엄한 자영업자 서민들까지 힘들게 해야 하나, 뭐 이런 내용인데, 제 말이 이건 뭐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없다. 모든 뭐 자본주의 인프라, 이 대한민국 인프라를 재벌들, 기업주들이 다 갖고 있고, 정부가 또 기업 편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임금 투쟁을 해서라도 쟁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민주 뭐 저기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도 좀 된 것 같고 뭐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지금 기업주들도 뭐 그렇게 뭐 요즘에 뭐 그렇게 기업주들이 뭐 착취를 하고 노동 착취를 하면 그 신고를 해서 뭐 바꿔놓으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요즘 기업주들이 그렇게 뭐 노동 착취하고 옛날처럼 뭐 12시간 이상씩 일을 시키고 뭐 이런 뭐 옛날이나 그러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이제 이런 투쟁을 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노동자들도 경쟁력을 만들어서 살 길을 개척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뭐 업주가 마음에 안 들고 업주의 경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업주가 월급을 적게 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합도 만들고 각자 운영자도 되어보고 전문 경영인도 고용해서 회사도 운영해보고, 그 업주 밑에서 노동만 팔고 있으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나는 노동을 팔고 있는데 내 노동 가치를 많이 인정해 달라, 월급을 많이 달라 이러는데, 업주는 업주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주면은 또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가지 안 되니까 안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임금 투쟁을 해서 밀려가지고 임금을 올려주면, 그게 임금이 이제 물건값에 반영이 되면, 물건값이 반영이 되면 뭐 소비자들, 농민, 그 밖에 자영업자들은 더 비싼 물건 사야 되고,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그 뭐 물가가 오르면 자기네들 임금 올린 거 다시 이제 그것도 보상받기 위해서 다시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악순환이 되니까 너무 이제 운영 업주에 매달리 사업주 재벌에 투자하지 말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급여가 적다, 내가 노동한 만큼 적다 그러면 나와서 자기 노동한 만 12시간 일해서 더 벌면 되죠. 투자해서. 자영업자들 다 그렇게 사는데 노동자들은 무슨 특권입니까?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사장이면서 노동자인데 뭐 알바생도 쓰면서 알바생도 돈 다 주고 하니까 뭐 남는 것도 없고, 자영업자들은 뭐 호구입니까? 자영업자도 돼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받는 월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응? 모두가 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집단의 힘으로 임금을 올리고 임금을 올려서 물가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니까는 뭐 전체 국민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8일자 올린 거 이거 하나 더 설명하고 다음 2부나 3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1월 28일까지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다가 이제 이후부터 지금 한 2달 동안은 이제 SNS에 이렇게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 요것들을 이번에 좀 간추려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저기 동영상을 자주 올려서 어떤 실질적으로 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나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시청자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노동착취, 노숙자, 뭐 별의별들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부조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유일한 해결 열쇠는 가짜 정의를 파는 사법 권력을 단죄 또는 척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노동사회단체들이 정치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악의 근원, 사법 권력이라는 악의 근원을 방관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기업주가 노동 착취하면 고소 고발하고, 그래서 노동 착취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상인이 바가지를 씌워도 고발하고, 뭐 또 개인이 바가지를 씌우고 개인이 뭐 폭행을 하면 고소 고발해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회의 부조리, 부패, 뭐 분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가짜 정의를 파는 그 사법 권력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판검사들이, 이놈들이 재판이나 그런 것들을 수사를 개판으로 하면 이게 뭐 해보나 마나 재판인데, 이런 재판을 하는 사법 권력 조직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데, 굳이 자신들의 임금 투쟁에만 급급하여 사법개혁은 나몰라라 한 채
사회 갈등과 뭐 혼란을 조장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단체는 노동운동을 하고 뭐 시민단체, 사회단체는 사회운동을 하고 그러는 건 맞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 집단의 이익이라든가 이게 편협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니 다른 국민이 또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려면은 부조리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이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조직, 이 조직을 깨끗이 청소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에 근거해서 뭐 부조리를 저지른 놈들을 처벌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는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노동착취니 뭐 아동학대니 노숙자들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네들 것만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큰 그림을 못 보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이유가 뭘까? 예, 여기까지 제가 오늘 소개를 했고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좀 또 꽤 좀 남아 있는데 그것들도 2부 3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실용적인 어떻게 하면 임대차 계약을 잘 체결해서 임차인이 유리하게 체결해서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실용적인 것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판사들의 그 부당한 재판을 미연에 방지할까 뭐 부당한 재판을 마음먹고 하면은 뭐 약자들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나는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 판사들도 이런 처음에는 이제 너 짓밟으려고 하다가 이놈 봐라 이거 좀 짓밟으면은 좀 꿈틀거리겠네 이러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봐준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원짜리 받을 거를 소송을 했는데 1,000만원을 다 못 받게 생겼으면 한 500만원은 받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좀 버틸만 하죠. 그렇게 하는 약자들이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소개해서 대한민국의 약자들과 국민들 서민들이 하루빨리 편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과인권TV 운영자였습니다.